성폭행 혐의로 박유천 씨를 고소했던 2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5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여성은 성관계할 때 강제성이 없었다. 또 성관계 이후 박유천 및 박유천의 일행이 나를 쉽게 본 것 같아서 고소를 한 것이다 라면서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이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필요하다면 박유천 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 도중 성매매 정황이나 무고와 같은 추가 혐의가 확인이 되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유천 씨,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지연 앵커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소취하려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까?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다 보면. 수사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면 일선에서 성폭행, 지금 이 사안도 6일 뒤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일에서 7일. 네, 6일과 7일 사이, 3일과 4일을 계산하면. 그런데 통상 어떤 피해자의 그 수치스러움,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결국 신고를 고소를 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번복을 해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하고 고소 취하를 내는 부분은 물밑 어떤 그 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양쪽에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분석은 아마 그 소속사 쪽하고 아니면 박유천 씨 쪽하고 그다음에 이 이모 씨 24세 여성하고 사이에 어떤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혹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녀가 원했던 바를 얻기 어려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서 현실 파악을 하고서 소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여성 그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게 법률가한테 물어보면 이게 만일에 무고가 된다는 걸 거짓으로 고소했으면. 근데 왜 무고가 되면은 그 사실 무고 처벌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왜 무고란 걸 갖다 감수해 가면서 고소 취하를 했을까? 그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 고소 취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려 봅니다. 계속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걸 계속 밀고 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무고의 피해자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박유천 씨죠. 박유천 씨가 자기를 그 성폭행 고소 취한 대가로 딴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도 무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분명히 낼 겁니다. 이 경우에. 그리고 박유천 씨라도 이 사건이 계속 확대되는 거는 별로 원치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성이 무고죄를 갖다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제일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했는데 아직 벗은 건 아니죠. 물론 지금 가능성은 지금 성폭행 아니라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게 친고죄가 아닌 마당에는 계속 조사는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버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죠? 성매매로 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거는 만약에 무엇인가 물밑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폭행에서 성매매 정도 낮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금전적 관계도 없었고 그냥 양방 간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게요. 박유천 씨하고 이 여성이 평소에 아는 관계 같으면 돈하고 관계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만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이었기 그러니까 그날 처음 만난 종업원일 건데 거기서 채널 A 보도가 따르면은 이게 아마 그 박유천 씨랑 아마 같이 갔던 그 친구들 지인들 10여 명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근데 그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한 이후에 60만 원 줬다는 보도가 지금 채널 A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채널 A 매체에 의하면 박유천 씨와 현장에서 같이 지인 10여 명이 생일 파티를 위해서 모였었는데 그 당시 행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박유천 씨가 직접 지갑을 열어서 60만 원 정도를 건네줬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 지인들은 만약 그런 얘기를 진짜로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도와주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해를 할 그런 생각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확인해 보면 경찰 내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가 어떤 개인 라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녹취를 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이지 실제로 건넸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소 종업원하고 그날 술자리를 생일 파티를 위해서 갔던 그 2차 자리에서 처음 만난 유흥업소 종업원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라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박유천 씨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앞으로의 그러면 활동에도 좀 상당히 제약이 될 수 저는 있다.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 성폭행 혐의를 벗는 게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소속사 예. 차원에서 처음에 대응을 할 때는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후속 보도가 60만 원을 건넸다라는 목격자 증언 같은 게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지금 불구기가 급급할 겁니다. 중요한 건 처음 본 그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바른 청년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이미지가 실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류스타였던 박시호 씨의 사건도 저희가 경험을 했었고 예전에 정말 MC계의 대명사였던 주병진 씨가 어떤 고초를 겪었었는지 예. 무혐의 처분 받고 나서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경영 씨도 마찬가지였고 송영창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뭐 MC 더 맥스의 이수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돼서 처분을 받고 나서는 사실 활동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맺었던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에 많이 앞장을 서면서 시간밖에 약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공익근무 천식으로 공익근무를 해서 2년째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천식 정도로 군 면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공인인데 현역으로 근무하는 많은 어떤 그 현역들을 좀 생각을 해라.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불성실한 예. 생활을 함으로 해서 이게 폭로가 되면서 예. 공익근무 요원들의 예. 어떤 비난도 지금 굉장히 더 가세지고 의혹도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제가 나오고 좀 있습니다.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유천 씨 측에서는 그 어디 술집에 갔다 혹은 뭐 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를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그 뭐 채널 A 측에서 보도한 뭐 돈을 줬다 이러한 것들도 네.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의혹제기 수준이지. 네. 이것은 경찰에 의해서 좀 더 확인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속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사실 미확인된 무근이다. 거에 대해서 그죠? 오버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예. 많이 당부를 하고 있는 그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